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협 중앙회 로봇사원 브리티 RPA를 소개합니다.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지연입니다.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언택트, 또 무인 자동화의 도구로 RPA가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수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로봇사원인 브리티 RPA를 개발하고 구축하신 삼성 SDS와 솔루피아를 모시고 수협중앙회가 어떻게 업무 자동화를 진행했고 또 어떠한 성과들을 달성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수협중앙회 RPA 적용 사례를 말씀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수협중앙회 문영태 과장님, 솔루피아 조은석 팀장님, 삼성 SDS 류현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영태 과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협중앙회 ICT 전략실 신사업 추진과 문영태 과장입니다. 제가 소속된 부서 이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ICT와 관련된 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 첫 번째 과제로 RPA 도입을 추진하여 현재 자동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의 과정과 발생된 성과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려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금융권 RPA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수협중앙회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업무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자리를 해주신 만큼 업무 혁신의 노하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험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상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수협중앙회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구축하신 솔루피아 조은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협중앙회 RPA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업무 자동화를 구현한 조은석 팀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기간 중 발생된 과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금융업종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와 유사한 고민을 해보셨거나 현재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류현 프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브리티 RPA 사업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류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성 SDS의 브리티 RPA는 지난 올쇼 TV를 통해서 2차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협중앙회에 입사한 브리티 RPA가 금융권의 특수한 IT 환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어떠한 특장점들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RPA 환경 구축이 필요하신 금융권의 IT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리티 RPA가 금융업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또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기존에는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토론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협중앙회의 성공적인 업무 혁신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요. 또 이후 솔루피아가 RPA를 구축하면서 접하게 된 과제들과 또 해결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금융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 SDS 브리티 RPA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세 분께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 경품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수협중앙회 로봇사원 브리티 RPA를 소개합니다.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영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어떠한 목적으로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였고 추진 경과와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적용된 프로세스 플로우 영상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업무에 RPA를 적용을 하였지만 향후 RPA를 전담하는 조직까지 구성하고 전 부문으로 업무 자동화 영역을 확대하고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를 토대로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PA가 적용된 영상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 수협중앙의 ICT 전략실은 2019년부터 스마트 오피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스마트 오피스 업무 환경 구축, 전사적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업무 방법의 변화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업무 환경적인 요건들의 변화로 인해 RPA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RPA를 도입함으로 인해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와 그것을 통한 업무 시간 절감, 신속성 및 정확성 개선으로 직원들의 업무 가치 향상을 목적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그 RPA를 추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RPA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과 또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어떻게 솔루션을 선정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효율적인 과제 도출이었습니다. 대표님, 상무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의해 과제 수집에 있어서 임직원들의 거부감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이런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그 탑다운 방식의 효과였던 셈인 거죠. 각 부서들에 방문하여서 RPA에 대해 설명하며 반복 주기적인 업무들을 먼저 수집하였고 현업 주요 부서별 책임자분들로 TF를 구성하여 향후 확대를 염두에 둔 RPA 내재와 보관도 초기 단계부터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11개를 도출하였고 그 과제들을 바탕으로 제안 평가를 하였습니다. 파일럿이기에 단순히 과제만 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RPA 로드맵 확립 부분을 주요 요건으로 포함하여 제안 평가하였습니다. 국내외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제안 경쟁한 결과 솔루피아와 브리티 RPA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RPA 도입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철저한 조사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발굴한 과제와 선정한 솔루션으로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자동화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사업 기간 동안 현업 인터뷰, 개발, 운영 기동, 검증, 피드백까지 절차대로 진행을 하였고요. 특히 애자일 방식으로 적용하여서 과제별로 즉시 반영 및 수정함으로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전에 구성된 TF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주기적인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서 현업 담당자들의 RPA 인식 제고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술 습득을 위해서 비슷한 과제를 자체 도출하여서 수협중앙의 인력이 파일럿 기간 안에 직접 개발에 참여, 단기간에 운용 능력을 내재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11개의 과제를 도출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선정한 과제가 무엇이고 또 선정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유 설명에 앞서 저희 수협중앙에는 업무의 특성상 금융과 비금융 업무를 분리 네트워크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VPN망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저희는 신용망, 경제망, VPN으로 호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선정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망, 경제망, 그리고 VPN 연계 과제를 구현해 봄으로써 네트워크별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동일한 형태로 가장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RPA 구현하여서 RPA 도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RPA 확대 도입을 위한 검증을 위해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현해 보는 그런 과제들로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집된 과제들 중 최종적으로 11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하는 과제들은 신용망과 경제망, 그리고 망연계 시스템과 VPN을 이용한 과제들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동 방식도 주기적으로 기동하는 방식과 담당자가 직접 RPA를 기동시키는 방식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한 수행 과제들은 많게는 100%, 적게는 62% 적용률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RPA 적용만 했으면 이렇게 높은 적용률이 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담당 부서의 기존 시스템 개선,
그리고 RPA 전용 계정 취득과 방화벽 및 보안 관련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11개 과제 중 4개 과제 소개를 통해 업무 자동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외상 매입 매출금 관련 내용입니다. 수협 중앙의 판매 사업 부분 중 외상 매입 매출금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 매출금 현황을 거래처별로 정리를 위하여 회계 시스템 저교에 있는 거래처 정보를 가지고 타 시스템의 거래처 코드 내용과 비교하여 거래처별 매입 매출금 정리를 실시하였던 업무입니다. 저교에 사람이 기입하다 보니 거래처 정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협이랑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여 적어 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래처별로 금액 정리를 위해서 거래처를 정리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업무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업무를 RPA로 구현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업데이트까지 실시하여 RPA 적용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의 절반 정도를 소유하던 거래처 정리하는 부분을 전산 개발팀에서 처리하여 주고 그걸 바탕으로 RPA가 엑셀 작업을 하고 작업한 최종 결과를 담당자에게 보내는 일련의 작업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 사기 혐의자 관리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공제 시스템에 접속해서 혐의자 대상으로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증권번호를 가지고 모든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해 그 관련 증서 파일, 진단서, 이미지 파일 등 모든 파일들을 저장 압축해서 이메일로 전송하는 업무였습니다. 1회 소요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리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였고 관련 파일 누락 시 재확인하고 수정해야 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러한 수작업 업무는 담당자가 혐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RPA 전용 메일로 발송을 하고 담당자가 브리티웍스를 기동하면 알아서 파일들을 다 받고 압축해서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는 일련의 작업들을 처리하도록 자동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펀뱅킹 수납 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험 시스템의 공제료, 계약 대출, 지급 취소 이 3가지 거래에 대해서 모계자로 매일 집금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하였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없이 현업 담당자의 행동을 그대로 RPA에 구현한 RPA 적용률 100%의 업무로 현업 담당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례입니다. 3명의 담당자가 매일 작업하는 업무였고요. 보험 시스템의 화면에 모계자로 데이터 유무를 검색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당일 처리해야 할 건이 이미 처리한 건이라 다시 하면 이중으로 처리되는 것이라 하면 안 되고 데이터가 없을 때만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해야 할 건이 있을 때 각 계좌에서 모계자로 전송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생명, 연금, 일반 손해, 장기 손해 거래 내역별로 직금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누락하게 되면 최종 처리할 때 금액이 맞지 않게 되어 누락된 부분을 다시 찾아 재처리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고 RPA가 전부 처리하게 되어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다 처리되면 각 계좌별로 어떤 업무에 얼마씩 처리했는지 엑셀로 정리해서 현업 담당자에게 사내 메일로 발송하므로 작업이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 업체 쪽에 수수료 지급해주는 업무 자동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리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로 손해사정 업체 쪽에서 받은 세금 계산서를 공제 시스템의 해당 증권번호, 전자세금 계산서, 승인번호, 지급금액 등 민감한 부분의 오입력을 예방하고 내부 처리를 위한 지급결의서까지 만들어주는 업무 프로세스를 RPA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서로만 말씀드리니 실제 RPA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수수료 지급을 위해 자동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RPA가 RPA 전용 메일 계정을 들어가서 메일을 확인하고 해당 메일을 통해 현업 담당자가 보낸 첨부 파일 기초 데이터를 PC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수협보험 업무 시스템에 RPA용 인증서를 가지고 접속해서 RPA 전용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사고 이력조회 화면으로 이동 후에 결의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 후 해당하는 증권번호에 대해 전자세금 계산서 승인 번호, 지급 금액 등 입력하는 결의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현업 담당자는 이렇게 RPA가 자동으로 만든 결의서를 가지고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 처리에 대한 작업 여부를 메일 발송하므로 RPA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실제로 RPA가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사람의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로봇도 사람과 동일한 업무 환경이 필요한 건가요? 네, 처음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PC 및 이메일 계정, 업무 시스템 아이디 등 다양한 계정을 생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RPA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이디 권한 부여 및 PC 제공 등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다만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일을 한다는 것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협중앙에 적용된 RPA는 중요하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4시간 무보수로 일하는 로봇 직원이라 좀 과로가 쌓이지 않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업무 자동화 범위를 확대한다면 더 많은 업무들이 자동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의 업무를 로봇 사원에게 전달한 임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보신 바와 같이 도입한 파일럿 과제들을 통해 RPA 실무 적용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실제 과제에 참여한 임직원들로부터 기본적인 RPA 기대 효과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RPA 일반적인 기대 효과 외에 RPA 과제와 관련이 없는 타 업무에서도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방식에 대해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발전된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돌리기 위해서 일정한 방법, 서식이 필요하며 RPA와 병행해서 자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RPA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서 생각지 않았던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T 전략을 담당하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구동 시 발생될 수 있는 에러나 추가 기능이 필요로 하는 기술 문의에 대해 기술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는 삼성 SDS의 지원이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었고 서비스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협중앙의 향후 업무 자동화 확대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 수협중앙에는 향후 RPA 확산 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서 RPA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별 부서 및 지사무소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업무로 확대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RPA 적용 과제 선별 도출을 통해 추가 사업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RPA 컨트롤 타워인 COE 조직을 구축하여 전 부문 확장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워크포스 업무 혁신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수협 중앙회로의 도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협 중앙회의 RPA 적용을 위해 참여하신 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RPA 프로젝트를 직접 구축하신 솔루피아 조은석 팀장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구축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과제들이 있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자동화 과제 11개에 대비하여 프로젝트 일정이 매우 촉박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사 내부 업무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가 3개의 망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개발 환경 제약사항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 업무의 경우 전체 프로세스는 자동화 구현이 힘들거나 또는 구현 불가인 프로세스에 대해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했었습니다.
최초 계획한 멤버스로는 프로젝트 일정 준수 및 품질 목표 달성에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부 협업은 이슈 확인 시 즉시 고객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받아 일정 지역 요소를 제거하였고, 인력 추가 투입은 필요한 시점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업무 자동화 구현은 업무 요건 분석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때 업무 분석, 개발 과정, 또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정합성 확인 등 업무 담당자의 확인이 매우 중요한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 현업의 빠른 피드백으로 일정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구축 방법론을 통해 개발 완료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오픈 후 개발과 안정화 동시 진행으로 일정 준수뿐만 아니라 개발 품질과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수행 인력은 온전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 문제에 대한 고객 협의는 개발 PM이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또 브리티웍스 RPA 제조사인 삼성 SDS의 빠른 피드백으로 역시 기술 문제를 빠르게 조치하여 일정을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셋업부터 업무 분석, 개발, 산출물 작성 등 일부 업무 역할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이 있어 일정 문제 해결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수협의 망분리와 보안 문제 해결이 필요했었습니다. 솔루피아는 RPA와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로 20여 년간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안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경험하였고, 국내 금융기관의 복잡한 보안 정책 및 망 구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 및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니 수협 중앙회 역시 업무 성격에 따라 망이 경제망과 신용망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업무 자동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리 서버와 보스 서버를 분리 구축해야 하는 것을 내부 보안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아키텍처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협 중앙회는 내부 업무 성격에 따라 관리 서버 한 대와 보스 서버 한 대를 추가 배정을 통해 망간 접속을 허용하도록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개발 및 운영 환경 제약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협 중앙회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는데, 첫 번째는 업무 프로그램인 통합 단말의 기능을 변경 개선한 점이고, 두 번째는 RPA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업무 프로세스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통합 단말의 일부 화면의 텍스트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가 불가한 부분이 있었고,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문서를 다운로드 시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 솔루션과 충돌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협중앙회 IT 담당 부서에서 업무 프로그램 기능 개선과 신규 기능 개선을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였고, 개인정보 관련 문서의 경우 이미지 저장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안 충돌 회피 등 RPA 적용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구조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동화 대상 업무 중 특정 프로세스가 외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을 자동화로 구현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인터넷 시스템에는 웹보안으로 인해서 업무 자동화 구현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현업 담당자분이 직접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공유하는 업무 프로세스 방식으로 선회하여 업무 자동화 구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상 특보 발령 시 출하선 대피 현황을 확인하는 업무를 자동화하고자 했는데, 이때 기초 데이터를 이메일이나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신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메일로 일원화하여 전 부분에 대하여 자동화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현업 업무 담당자분들이 기초 데이터 취합에 대한 업무 부담감도 해소되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말 수협중앙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서로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앞으로 RPA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구축 사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수협중앙회에서 디지털 워커로 일하고 있는 브리티 RPA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의 류현 프로님께 말씀 들어볼게요. 프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RPA의 기능 이야기보다는 브리티 RPA가 금융권의 복잡한 IT 환경에서 구축 운영하기 적합한 솔루션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고, 특히 구축 이후에 삼성 SDS가 지원해드리는 지원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벌써 올해에만 삼성 SDS RPA의 웨비나를 좀 3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오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아주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고객과의 접점에서 직접 세일즈를 뛰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겪은 노하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 RPA는 삼성 SDS가 직접 개발하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RPA 솔루션입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RPA 구축 시 필요한 복잡한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첫째, 금융권의 외부망 과제를 구축 시에 대법원이나 국세청, 민원24 사이트에 공인인증서와 캡처 해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캡처 같은 경우는 신규 사이트가 발견되면 신규 버전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이때 캡처 제공이 필요한 경우 2주 내에 솔루션 개발팀이 분석하여 지원합니다. 둘째, AI 관련 연구 인력 300여 명이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S 1등급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셋째, 솔루션 본사와 개발팀이 국내에 있어 국내의 금융권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빠르게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의 구축 경험이 많은 구축 파트너사가 30여 개 있으며 특히 은행, 생보, 손보, 카드, 증권 등 금융 세부 업종별로 특화된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수협중앙회의 공제 및 유통 업무도 6월까지 삼성 SDS의 브리티 RPA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수협은행에 9개 과제를 구현하였고 일부 업무는 은행권에서 쓰고 있는 통합 단말에 구현되었습니다. 7월 초부터 예금공공공사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금융공기업에도 구축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내 타 솔루션을 사용하였으나 작년 말에 브리티 RPA로 전환을 결정하여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OK금융그룹은 5개 계열사 통합 프로젝트를 3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은 3차 사업으로서 이 또한 타 솔루션을 1차, 2차 프로젝트에 적용했다가 3차에 삼성 SDS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70여 개 과제를 구축 중입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는 초기 타 솔루션을 도입했다가 2차 또는 3차 확산 프로젝트에서 삼성 SDS로 전환한 사례가 많습니다. 삼성그룹 관계사들의 사례를 보면 보스를 30개 운영하는 대형 구축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와 건설, 바이오 등 다양한 업종의 구축 사례를 확보하였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정말 많은 구축 사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고객들의 니즈 중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금융권 고객들을 만나 제안에 참여한 결과 RPA 솔루션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동화 프로세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어야 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다른 솔루션과 잘 연계되어서 확장이 쉬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봇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브리티 RPA는 3개 항목별로 특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 6가지 장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권의 프로젝트를 보면 국내 웹 환경 특수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망 과제 쪽에 대법원 나해 사건 조회라든지
대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결과 조회라든지 민원 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이라든지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증 조회 등 많은 과제가 구현됐습니다. 이런 업무를 구현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캡처 해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의 경우 가상 물리 키보드 드라이버를 통한 텍스트 입력을 지원합니다. 캡처가 적용된 자동화 대상 사이트의 경우 캡처 해체를 지원합니다. 캡처는 그 사이트마다 버전이 다른데 고객사의 과제 구축 시 신규 버전이 발견되면 저희 솔루션 제조사에서 2주 이내 분석 및 개발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루션 본사가 한국에 있어서 가능한 빠른 기술 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삼성 SDS RPA에서만 제공되는 차별화된 기능을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RP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 인터뷰 단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자는 고객의 금융 업무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번의 인터뷰를 거치게 되고 프로젝트 초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 설계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고객이 스텝 레코더를 활용하여 고객의 업무 화면을 녹화하여 개발자에게 전달하면 개발자는 전달된 업무 설계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는 업무 매뉴얼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발자에게는 업무 파악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초기 업무 분석 설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국내 정서에 맞게 별도의 라이센스 정책이 아닌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브리티 RPA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봇 가동률 현황이라든지 주간잡 성공률, 주간잡 수행 현황 등 다양한 지표를 대시보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 봇 PC들은 접근이 통제되는 보안 구역에 위치하게 되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RPA 포탈에 접속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PA 솔루션은 모니터링 기능만 제공하지만 브리티 RPA는 봇 PC에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 오류 발생 시 원격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근 은행 및 보험사에서는 3차 프로젝트까지 완료된 곳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과제를 100개 이상 운영 중인 프로젝트가 생기고 있고 본 역시 100대에서 200대까지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는 RPA를 확산 운영하는 금융권의 특징입니다. 저희 RPA는 봇 300대를 한 대의 오케스트레이터에 연결하여 테스트한 결과 CPU 사용률과 메모리 사용량 면에서 안정적이며 응답 시간은 평균 0.02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삼성 SDS RPA는 금융사의 대규모 과제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고객사의 내재화를 위해서 솔루션사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 SDS는 국내 최대 IT 교육기관인 멀티 캠퍼스를 통해서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80개 업체 150명을 대상으로 브리티 RPA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고 매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초급, 중급, 운영자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과정은 한 달씩 진행됩니다. 초급은 RPA 이해와 간단한 개발 툴의 사용법을 교육하며 중급은 본격적인 시나리오 작성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운영자 과정은 오케스트레이터 설치 및 관리를 교육합니다. 네, 요즘처럼 사람이 모이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집합교육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RPA 교육도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삼성 SDS는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네, 온라인 교육으로도 좀 충분히 양질의 콘텐츠를 전달드릴 수 있지만 코로나가 빨리 해결된다면 그 예전에 저희가 했던 분기마다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저희 잠실 삼성 SDS 본사에서 전문적인 강사와 실습 환경이 갖춰진 강의장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버전 출시 때마다 구축 파트너사와 고객사를 초청하여 신규로 개발된 버전을 설명드리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3일 동안 현장에서 개발 교육을 진행합니다. 추가로 브리티RPA.ai 사이트를 통해 고객사의 질의응답, 기술 지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동일한 컨텐츠가 올라갑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육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이런 체계를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삼성 SDS는 고객의 기술 내재화를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은 장애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해 삼성 SDS의 기술 전담 조직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상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지원은 헬프데스크가 전담하여 간단한 문의를 대응하고 2선 조직이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대응합니다. 만약 2선 조직이 대응한 걸로 처리할 수 없는 솔루션을 수정 개발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경우 본사의 개발팀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S는 국내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기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금융권은 대부분 4개 정도 솔루션을 선정하여 POC 등을 통해 솔루션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지금 고객께서 고려하시는 RPA 솔루션이 3년에서 5년 후에도 시장에서 존재할까요? 또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삼성 SDS의 RPA는 이미 룰 기반의 RPA에서 코그니티브 RPA로 발전하였으며 AI 알고리즘을 통한 AI 서비스로의 발전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딥러닝 기반의 프로세스 자동화를 목표로 솔루션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 SDS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변함없는 기술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VT RPA는 삼성 SDS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국산 솔루션으로서 국내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기술 지원합니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통합 모니터링, 대량 봇 환경을 지원하는 고성능 사양, 온라인 교육체계, 장애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 등의 특장점이 있는 국산 RPA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SDS의 RPA 솔루션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삼성 SDS의 DT 전략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 SDS에서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SDS는 RPA뿐만 아니라 DT 전반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DT 엔진은 기업이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으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AI, 어널리틱스 그리고 IoT. 둘째, 업무 환경 및 생산성의 혁신을 실현하는 오토메이션 앤 콜라보레이션. 셋째, 비즈니스의 신뢰를 견고해야 하는 블록체인.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자 필수 기반인 클라우드 앤 시큐리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PA 구축 이후 DT 전반의 업무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삼성 SDS가 가장 적합한 회사입니다. 네, 삼성 SDS의 브리티 RPA 솔루션에 대한 소개까지 들어보면서 세 분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질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류현 프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권은 개발계와 운영계가 나뉘어져 있고 운영계는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1차 프로젝트를 10개 과제로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발계의 오케스트레이터, 즉 관리 서버 역할을 하는 오케스트라 한 대와 봇 한 대, 디자이너 하나로 구성하여 테스트 환경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운영계는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때 각각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합니다. 내부망은 오케스트라 하나, 봇 2개, 디자이너 하나로 구성하고 외부망은 오케스트레이터 하나, 봇 하나, 디자이너 하나로 구성을 권장합니다. 외부망 연계 과제의 경우 내부망과 외부망에 봇 2개를 활용하여 과제를 구축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삼성 류현 프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축 사례로 드신 금융권에서는 어떤 업무를 구축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수협은행에서는 상호금융 조기 연체정보 조기 경보 업무 등 9개 과제를 올 2월까지 구축하였고, OK금융그룹은 채권 및 상담 업무의 70여 개 과제를 9월 말까지 구축 중입니다. 삼성증권은 주식 매매 보고서 통보, 파생 상품 매매 보고서 통보 등 35개 과제를 운영 중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솔루피아 조은석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11개 업무 중 RPA 구현 시 가장 힘들었던 업무는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업무는 외부 쇼핑몰 정산 업무였습니다. 외부 사이트는 내부 업무 시스템과 달리 외부 환경 요건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외부 사이트는 화면의 이미지가 변경이 된다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팝업이 발생했는데 그 팝업을 꼭 사용자가 클릭을 해야지만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응답 지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를 통해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좀 개선을 하였고,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오류 인지를 위한 공통 모듈화된 에러 처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구축사 입장에서 브리티웍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립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리티웍스의 장점으로는 개발 툴이 그래피컬하게 구성되어져 있어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어 개발 편의성이 높고, 그리고 자동화 라이브러리를 직접 추가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 지원으로 모듈화 구성 및 재사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개발 툴이 플로우 차트 형태로 되어 있어 코딩 형식의 개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선호하시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브리티웍스의 드래그 앤 드랩 방식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문영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는 RPA 파일럿을 해보시고 느끼신 것들 중 좋은 부분 말고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이 되겠죠. 현업분들의 업무 프로세스 정의하는 부분과 테스트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보기 좋게 이미지를 크기를 늘린다. 적당한 크기로 수정해 주세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규칙성을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테스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도 운영과 차이가 있었고, 테스트만의 이제 로그인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운영과 다른 팝업이 뜨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서는 쓰이지는 않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개발한 경우도 있었고, 운영에 반영한 후에 RP에 기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통해 조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애자일 방식으로 이제 운영에 빨리빨리 적용하지 않았다면 최종 완료 기간을 맞추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애자일 방식으로 빨리빨리 운영에 반영해서 안정화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수협중앙회는 망이 여러 개라고 하셨는데요. 망별로 어려웠던 점이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까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는 내부망인 신용망과 경제망, 그다음 외부망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부망에서는 단연 보안 이슈가 발생해서 어려웠습니다. 보안 예외 처리에서 하면 개발 공수가 적게 들겠지만 RPA도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안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보안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RPA 개발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좋은 업체와 좋은 솔루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망은 이제 잦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바뀌게 되면 RPA 인식률이 떨어지게 되고,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이런 외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좀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네. 자, 수협중앙회는 파일럿을 해본 경험상 RP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임원님들과 부서장님 또 이제 팀장님들의 많은 관심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기는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RPA 초기에는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덕을 톡톡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발표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끝으로 웨비나를 진행하시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태 과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협중앙의 RPA 여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은석 팀장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웨비나 초기에 많은 정보를 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이 시간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성심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류현 프로님은 오늘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실제 해보니까 촬영이 이게 쉽지 않았고 뭔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안 발표회가 이제 화려하게 끝나면 이제 고객도 구축사도 실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고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소감 말씀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치고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설문 잊지 마시고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의 브리티 RPA를 활용해서 수협중앙회의 업무 자동화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웨비나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